안녕하세요. 알파TV입니다. 자, 오늘은 그 제목을 정신과 차원이라고 이렇게 지어봤는데, 제가 오늘 하는 말들이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고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이제 제가 하는 말들의 중간 내용들만 보고 좀 엉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3차원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3차원의 다음 차원을 4차원,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추가된 걸로 알고들 계시는데, 사실 시간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의 이동이나 그 에너지나 질량의 변화들을 가지고 그 변화하는 과정을 추가하는 게 이 4차원입니다. 그래서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저는 참 피카소가 그 4차원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인물화를 그릴 때 인물을 정면에서 이제 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면에서 본 그 사람의 얼굴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아마도 피카소는 그런 그 표현이 좀 평면적이고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구조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3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여기서 하나 그리고 또 위에서 보는 모습을 하나 그리고 또 옆에서 보는 모습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 방향을 돌면서 예를 들어서 10분씩 위치와 자세를 바꿔가면서 한 인물을 묘사를 했다고 하면 이 인물화 그림은 그림 자체는 평면이지만 그 피카소는 그 평면 안에 시간적인 요소, 그 다음에 공간적인 요소도 같이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런 요소가 담겨 있는 거겠죠. 그래서 피카소는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은 본래 좀 3차원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현상계가 3차원이지 정신은 그 차원이 좀 4차원 이상으로 높은데 현실의 원칙에 맞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현상계와 타협을 하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락이 걸려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 잠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차원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그런데 이제 정신이 주로 깨져 있거나 좀 특이한 체험을 했거나 힘든 체험을 했던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락이 좀 해제가 되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융도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좀 신비 체험도 하고 부모님도 그런 사람이라서 좀 그런 기질을 물려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융의 이야기가 그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1959년도에 BBC 방송이었나요? 거기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참 프로이트와는 다르게 운이 좋게도 그 방송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기술이 거기까지 발전을 해서 그 당시에. 거기에 이제 융의 초월적인 생각들이 잘 나와 있는데 우리의 상상이나 환상이 어쩌면 가짜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가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그 독일 환자들의 꿈을 관찰을 하면서 나치와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을 융은 대략적으로 짐작을 했다고 합니다.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참 그 타너 스님이라는 유명한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의 말하고 참 비슷하죠. 그 스님 이야기와. 타너 스님도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사찰 마당에서 개미가 떼거지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남북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측을 하고 짐을 모조리 싸서 그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남쪽으로 급히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이제 그 대부분의 재산들이나 자료들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앞에 펼쳐지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일들이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차원적 의미, 2차원적 의미, 3차원적 의미, 4차원적 의미 이런 식으로 다중의 의미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뛰어난 선지자들은 그 작은 일에서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조금 닫혀있는 분들은 그게 별일 아닌 거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쓸데없는 일이라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제 그 현실을 보는 태도는 정신분석에서 꿈이 이제 한 대상이 등장을 한다면 다중의 의미를 압축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꿈에서는.
그래서 이것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비록 잠을 자지 않고 현실 세계를 살아갈 때도 꿈하고 마찬가지로 그 의미가 다중적으로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실도 그 작동 원리는 꿈과 같기 때문에 타너스님이 개미떼 예언으로 그러한 추측이 가능했던 것이죠. 개미 떼거지로 싸우는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정말 엄청나거든요. 여왕개미가 다르다면 이 군집이 다른 거예요. 한 여왕개미가 하나의 군집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군집의 그 개미들하고는 같은 종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 곰개미라는 같은 종이라고 해도 다른 여왕개미의 그 군단끼리는 페로몬이 아마 다를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피하 식별을 하는.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막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이렇게 엉켜 싸우는 그런 것들을 자연에 가서 관찰을 해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사찰 안에서 이런 장면을 목격한 타너스님이 이거는 남북 간의 전쟁이 날 징조다. 아마 이렇게 위아래로 군집들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 확 와닿았나 봐요. 자, 그래서 이 장면을 만약에 일반 사람이 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봤다면 볼 수 없겠지만 개미가 싸우고 있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겠죠. 그리고 둘째로는 눈은 정상적으로 보이나 아예 무시하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그 장면을 못 봤다면 그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셋째로 개미가 마당 안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싸우고 있으므로 징그럽거나 더럽다고 빗자루를 이렇게 치워버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야 마당이 깨끗하겠죠. 그것도 틀린 선택은 아니죠. 인류 정신에는 곤충에 대한 혐오가 있으므로 그런 태도 또한 이해할 만합니다. 좀 더 조상의 지혜를 터득한 조금 더 각성된 분들이 봤을 때는 어떨까요? 개미가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와서 싸움으로 그것을 보고 조만간 어떤 태풍이 오거나 비가, 폭우가 쏟아질 거라는 걸 예측을 하고 또 그것만큼의 그 결과에서 이득을 얻어가겠죠. 폭풍을 피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타너스님은 이걸 넘어선 예언을 한 거죠. 직관적으로 남북전쟁을 본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가 인간에게는 어떤 예언 능력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도사가 돼서 다양한 신비로운 능력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자,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타너스님이 만약에 그때 예언을 이게 예언이 되네 하고 아마 본격적으로 예언자 행세를 했다면 한 100개 중에 99개는 다 틀렸을 겁니다. 그게 그렇게 예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습득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니고 스킬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고 현상계적 현상이 아니에요. 실제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고유한 특성이지 인간이 그걸 조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상세계나 영적인 세계 이런 것들은 굳이 없다고 가정해도 될 만큼 우리에게는 생소한 곳이고 실제로 진입할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그냥 그것이 있다고 가정하고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우리 앞에 나타나고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못 받아들이느냐, 이 두 가지가 전부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게 어떤 사건은 이미 주어지는 거거든요. 우연히 내 앞에 등장하는 거고 거기서 우리는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아멘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멘을 하지 않을 것인지,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에 대해서 수용을 하든지 아니면 거부를 하든지, 이 두 가지인데 어떡하겠어요.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제가 하려는 말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이나 이론이나 원리, 과학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의 감각기관들이나 인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 확실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뛰어넘는 어떤 세계가 있고 원리가 존재를 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우리가 그 세계를 컨트롤하고 이용한다든지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배후에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제가 뭐 이해시킬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시는 분들은 삶이 조금 더 그 삶의 그 심리적 공간이 좀 더 넓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다양한 가능성들을 인정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열린 자세로 풍요롭게 살아가는데 아마 이런 관점을 도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아마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논리적으로 틀이 딱딱 짜여서 어떤 뭔가를 교육하고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 취미가 없어서 화두를 던지는 정도의 일로 또 영상을 마무리 짓고, 추석이네요. 추석인데 저는 추석 기간이 좀, 명절 기간이 좀 특이합니다. 이렇게 폐관 수련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많이 보내는데 좀 더 발전해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